네, 안녕하십니까. 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파이코인은 비교 가능한 코인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태엽방 박사가 이제 인류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폐의 근본을 보게 되면 가령 비트코인처럼 화폐를 먼저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코인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 그런 경우에 성공을 한 거죠. 신용화폐로서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고도 그게 가능했죠.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화폐가 먼저 나왔는데 그거로 세계 화폐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비트코인도 그렇게 된 거죠. 자체적인 힘이죠. 그리고 생태계와 코인이 동시에 이렇게 생태계와 화폐가 동시에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한국 같으면은 외정시대 때 이제 외놈들 들어왔을 때 외놈들 사회가 되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공산당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잠깐 그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이제 같이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화폐가 생기는 이제 파이코인 같은 유형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화폐는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떨 때는 그 포목이 돈이 되고, 어떨 때는 조개가 돈이 되고, 어떨 때는 금이 돈이 되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방에서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게 돈이 됐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화폐에 이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화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마침 이제 4월 20일부터 4월 27일 사이에 그 토큰 포스트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클리프 언락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대량으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제되는 게 있고, 아니면 리니어 이제 조금씩 계획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푸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중요하니까 이런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미나이 통해서 좀 물어봤어요. 좀 자세히 물어봤는데, 영어로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죠. 그랬는데, 영어로 물어봤는데, 야,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파이랑 비교해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파이 상황을 잘 모르겠어. 파이 상황 좀 알려줄래? 여기에는 이제 파이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토큰 해제 물량이 이제 나오는 거고, 클리프 언락, 특정 시점에 왕창 풀리는 거하고 리니어 락 조금씩 풀리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파이는 일반적인 ICO 프로젝트와는 유통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지 다른 것처럼 물량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파이오니어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단순 비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파이는 매우 달라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일단 제가 이제 화폐의 세 가지 유형, 이제 화폐가 먼저 생기고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스타일, 화폐와 생태계가 같이 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화폐를 만드는 스타일로 한 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월드코인이죠. 이 친구가, 샘 올트먼. 그런데 이 친구는 공급 정책을 잘못 써서 벤처 투자 회사에서 막 물량을 막 쏟아내갖고 지금 이렇게 작살이 났죠. 공급 정책을 잘못 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생체 인식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훨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기 니콜라스 부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이 된 거죠. 공급 정책을 실패한, 그러니까 파이처럼 생태계는 먼저 만들었는데 공급 정책을 잘못 쓰고 또 생태계 내에서 힘도 잃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월드코인은 이렇게 박살난 코인이고, 시바이누도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시바이누는 공급이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도 어떻게 됐든지 밈코인처럼 했지만 여기도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지니까 암호화폐, 밈 이런 게 나오니까 시바이누라는 화폐가 나중에 나왔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별볼 없이 됐고, 그리고 톤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톤코인도 뭐 8불 이렇게 가다가 요즘 이렇게 1점 몇 불까지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것만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들은 전부 다 파이코인처럼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내놓은 회사가 시가총액 100위 안에는 톤, 시바이누, 월드코인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충고를 준 거죠. 어떤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파이네트워크 공급 및 해제 현황은 지금 4월 달에 보게 되면 특정 벤처 캐피탈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는 절벽 방식도 아니고, 그래서 사용자가 파이오니어들이 뭐 3년을 했다, 6개월을 했다, 뭐 2년을 했다에 따라서 그렇게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코어팀에서 단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취하고 있다. 그 파이는 지금은 뭐 한 1000억 개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0억 개 정도, 약 10% 정도가 유통된다고 보여준다. 지금은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올해 파이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다. 근데 해제 방식이 사용자 지정 락업이다. 개인별로 설정한 6개월에서 3년 락업 기간씩 순차적으로 된다. 지금 공급 압박 물량은 레퍼럴 팀 보너스, 노드 보상 물량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KYC 완료된 팀원에 비례해서 순차적으로 메인넷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파이오니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다른 데처럼 그렇게 막 물량이 쏟아지는 거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류를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월드코인이라든지 톤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파이 이게 다 생태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화폐가 만들어졌는데 월드코인은 완전히 공급 상태다. 매일 510만 개씩 쏟아진다. 매일 510만 개가 쏟아진다. 그리고 4월 초에 대규모 또 장외 거래를 해가지고서 지금 대규모의 4월 초에 대규모 장외 거래를 해서 물량이 확 나왔기 때문에 톤코인, 월드코인이 5월, 4월, 2024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올해 4월 달에 그렇게 확 또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고점 대비 아무튼 뭐 많이 하락해 있다. 매일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톤코인은 반대로 이 톤코인은 조금씩 한대요. 조금씩 한다. 월드코인처럼 매일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날에 확 푼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조작,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톤코인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이 안정적이긴 하다. 매달 0.7% 수준으로 한대요. 시바이누는 이미 다 했고요. 공급 이슈는 별로 없고 물량이 이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건데, 그러면서 파이는 예측 불가능하다. 파이는 이게 유저별 락업 설정에 따라 다르다. 뭐 저처럼 뭐 나올 때마다 3년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르다. 그래서 4월 27일 마이그레이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4월 27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4월 27일 날 이제 그 노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 이후에 오픈 메인넷도 이제 뭐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준비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2차 마이그레이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가격에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 가격에 파시겠다는 분은 없고, 그래 이 가격에 팔려면 팔어. 내가 아무튼 뭐 돈 벌어서 살게. 이런 분들이 오늘도 또 한 번 오셔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표에 이제 여기서 왜 파이를 찾기 어렵냐 이제 이제 파이에 대한 정보 좀 줘. 그랬더니 파이는 다르다. 여기서는 파이는 이게 토큰노미스트, 토큰 언락 같은 서비스에서 만들어 준 건데 올려주신 데이터는 파이는 아직 폐쇄형 메인넷이고 오픈 네트워크로 완전히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부 분석기관의 공식 트래킹이 제한적이다. 외부 분석기관이 파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빠진 거다. 파이는 이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하면은 분명히 눈길을 끌 수 있을 텐데 정보 자체가 접근 제한적이라는 거죠.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파이는 재단 물량 10% 해저, 일반 코인은 뭐의 10% 이렇게 되지만 파이는 5,500만 유저가 각기 다른 시점에 락업을 풀기 때문에 위표와 같은 단순화 추치가 어렵다. 그리고 월드코인, 솔라나 같은 것은 막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 물량이 크지만 파이는 65%가 커뮤니티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이게 전부 파이오니어들이 팔아야 되겠다, 팔지 않아야 되겠다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정말로 탈중앙화 분산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마치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를 어떻게 되는 걸 알기가 힘든 것처럼 개인의 의사에 달려. 그래서 저런 표에서는 파이를 비교해서 알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4월 27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파이 생태계의 중요 타임라인은 노드 업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4월 27일, 한국 시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기서 모든 메인넷 노드는 프로토콜 22.1로 업데이트를 마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예정된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 23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듀데이를 4월 27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량도 어떻게 나오느냐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최근 11만 명 이상이 메인넷으로 지갑을 옮겼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거 지금 파이는 여기서 이제 선형적으로 풀리는 거, 요런 거, 리니어, 요 선형적으로 풀리는 요런 레인이니 솔라나 CC, 트럼프, 월드 코인처럼 선형적으로 풀리는 거를 WLD 코인, 선형적으로, 계획적으로 풀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 근본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해서 4월 27일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KYC 검증자들이 약 100만 명 되는데 여기에 2,600만 파이 이상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2,600만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100, 저 아직 못 받았거든요. 몇 개 안 되지만 저는 열심히 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 전체 지금 100억 개가 넘기 때문에 2,600만 개면 정말로 세 발의 피죠. 조적지열이죠.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UDS나 MBG 여기 나오는 UDS, MBG 이런 것처럼 막 15%, 16% 이런 식으로 물량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파이는 없다. 그런 건 상대적으로 적다. 대신 2차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지갑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개인들의 락업 설정에 따라서 얼마나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지 지금 이제 생태계 내에서 우리 이제 덱스도 만들어지고 앱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태계에 비즈니스가 생기게 되면 그걸로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4월 27일 노드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러니까 노드 22.1이 확실히 되고 5월 달에 프로토콜 23일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언급했던 생태계 기반 화폐로서의 가치가 더 구체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 게, 그 이전에 그러면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아까처럼, 이게
나라가 먼저 생기고 화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화폐가 생긴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화폐 우선형은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도치코인.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뭐 돈 세탁을 하건 뭐를 하건 가치 저장이나 교환 수단 이런 거로 시작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됐다라는 거죠. 호가 났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죠. 성공한 경우도 많지 않죠.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처음에. 그 대부분은 생태계 선행형이죠. 생태계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떨 때는 토목도 쓰이고, 어떨 때는 금도 쓰이고, 은도 쓰이고, 생태계 선행형이 인류 역사로 볼 때는 이게 생태계 선행형이 맞죠. 파이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선행형 암호화폐는 파이 네트워크, 이 톤이라는 거는 텔레그램 기반으로 한 거고요. 시바이누, 월드코인, 요 네 가지다. 그런데 여기랑도 공급도 다르고 다 다르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호가 나니까 플랫폼도 만들고 암호화폐도 만든다고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가고 비트코인에서 재미를 봤던 이 기술쟁이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바이낸스, 리플,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기술과 돈 놓고 돈 먹기 암호화폐 플랫폼하고 동시에 뛰어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리플도 나름대로 성공했고, 이더리움도 나름대로 성공했고, 솔라나도 나름대로 성공했고, 바이낸스도 나름대로 성공했죠. 같이 했으니까, 초창기에 했으니까. 근데 생태계부터 선행하는 거는 몇 개 회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돈을 못 먹잖아요. 파이는 6년간 돈을 못 먹었잖아요. 돈만 꼬라박는 것만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우리나라도 기억하실 거예요. 삐삐 011, 012, 018, 017, 016 했지만 나중에 다 통합이 되고 아무튼 옛날에 반도체 회사도 많았지만 통합이 되고 다 옛날 미국의 철도 회사가 해도 통합이 되고 결국은 이 지금 수십만 개, 수만 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거 중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나중에는 결국 두세 개로 줄어들겠죠. 물론 유틸리티 코인들 같은 거는 존재하겠죠. 리플, 이더리움, 바이낸스 괜찮잖아요.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게 다 휴지가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강력한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파이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 문화사적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고 그 화폐 우선형이냐 동시 플랫폼형이냐 생태계 선행형이냐 생태계 선행형 중에서 지금 수요 공급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도 그랬고 지금 이란은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고 돈을 만들었지만 이게 공급을 잘못하게 되면 망가지는 거죠. 파이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집어 던지기 전에는 어떤 인위적으로 망가지는 건 없고 결국은 사람들이 파이에 대해서 지금은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기대해도 좋다라는 호가 나면 그때는 무섭게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러 오신 분도 요번에 사는 거는 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매매 좀 해본다고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가격이 얼만데 샀다 팔았다 해요. 그분 말도 맞죠. 지금 250원 밖에 안 하는데 1,000원 가고 2,000원 가면 팔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5배, 10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